근데 이준석 의원을 지지한 2030 남성들의 표는 사실 눈에 띄잖아요. 요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냥 기존 양당에 대해서 다 본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기 때문에 라고 그냥 예. 해석을 그러니까 진짜 크게 하면 제가 되나요? 생각하는 2030은 전반적으로 그냥 비단파되어 있습니다. 뒤에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네. 58% 정도인데 그 작년 3년 전 대선하고 똑같아요. 음. 거의 유일하게 여성 연령대별로 뜯어보면 방송상자 출구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민주당 지지율이 안 늘어난 연령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죠. 어. 예.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보수화 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물론, 20대들 상당수가 약간의 20대가 좀 극우화되는 경향이 감지가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극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심, 그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양당에 과연 청년들의 표심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보면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국힘의 변화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인물이 탄생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미래에서는 상당히 참 크게 공을 들여야 될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인물을 만들자, 큰 인물 키우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아예 당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가 바뀌고 유권자들한테 효능감을 주어야만 가능한 거지. 이게 그냥 큰 인물을 키우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뭐 큰 인물을 키우자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뭐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치면은 왜 민주당에는 호남 대표 정치인이 없냐? 제2의 DJ 없다. 이 이야기가 한 30년 됐나? 굉장히 나오는데 인물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결국 그게 민주당에서 이게 호남의 몫이 줄어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선하고 이데올로기의 문제지. 그거를 그냥 인물만 키워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죠. 지역 정치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수도 뭐 이제 2030에 맞는 정치인을 키우자 이야기했는데 그 네. 이야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지금 정말 오래됐죠. 20대 30대가 다 민주당 찍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랬죠. 뭔가 예. 보수 대안 만들자 2000년대 중반에 많이 나왔지만 그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나오는 거는 지금 윤석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2030들 보면 하나같이 정말 그 생짜배기 뉴라이트 아니면은 정말 극우 딱지 붙여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 꽤 많죠. 이런 하여튼 말은 저는 그렇지만. 조 작가님 방금 뭐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귀에 꽂히는 것이 우리 이준석 씨가 이번 대선에서 두 가지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는 얘기. 그 중에 하나가 노무현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예. 참 왜냐면은 제 생각에 그 이준석 본인도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비난이 그러니까 여성 그리고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네. 이 젊은 남자들한테 당신들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이 사회가 지나치게 약자들, 여자나 장애인, 노인들한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고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올바름, PC라는 게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손해보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젊은 남성들의 이 그 피해의식과 그 소외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아마 이준석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잘 알고 생각해요. 있겠죠. 네. 근데 잘 그래서 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얘기도 하고 또 상계동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진정한 보수의 리더로서 지금 차세대 리더로서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이루는 그 미래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요번 대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요번 대선에서 그 마지막에 그 3차 토론의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그 처참한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게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씨의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젠더 갈등이 심했을 때부터 음. 이제 뭐 그런 논쟁들을 발언하면서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발언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그 생각을 얘기를 안 하는 해보셔야 것 될 같아요. 게, 그것까지는 본인이 뭔가 관심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메이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그 굉장히 억울했지만 그건 발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미 발언했으면 민주당에서 이미 탈탈 털리고 남았죠. 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탄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느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로. 음. 두 번째로, 글쎄요, 이준석의 대선에 대해서는 이건 평가의 영역인데, 네. 뭐 처음에 시작에 지지율이 한 3%, 4% 나왔는데 지금 최종 득표율이 8% 넘었었는데, 네. 그거를 실패로 봐야 되나요? 음. 예, 그거를 저는 그냥 보수 입장에서 그거를 그냥 실패로 저는 보면, 8.4%라는 그 숫자가 작다는 게 아니고 예, 10을 못 찍어서 작다는 게 아니고 거기 그 후에 결정적으로 갖고 왔던 안 그래도 여성 혐오자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갖고 왔고 그 후에 갖고 온 지금 의원직 제명 청원까지 지금 60만을 육박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음,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그거는 여성 혐오보다 오히려 표를 깎아먹은 거는 이제 음.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점이죠. 그 음. 워딩의 진짜 문제는. 그렇게 보시는 음. 거군요. 예, 사실 그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가장 뜨악할 발언이고, 그 음. 말은 여성보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50대들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저게 대선 후보에게 적합한 워딩이냐, 저걸 토론회에서 꺼내는 게 맞는 음. 거냐, 이게 자격론이 이야기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여혐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되게 상당히 다른 정당들은 좀 더 심각한 정도의 좀 문제적인 인물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뭐 음. 누구라고 말도 안 돼. 이거는 이제 꺼내는 것도 좀 그런데 누가 문제 그러면 되게 좀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정당이 전체적으로 여혐이라는 그 공격을 받지 않잖아요. 예.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그런 인식도 없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준석 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여혐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음. 거는 음. 오히려 이게 진짜 문제인 건데 이게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 될 정도로 성장했느냐의 평가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발언이 리더에게 요구된 발언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건 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씨의 이준석 후보, 당시의 후보의 그 대선 이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진짜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말씀에도 저는 공감은 되게 많이 되고, 네. 또 그걸 또 다른 시선으로 보는, 네, 분들의 얘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명확한 거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이준석 지금의 의원이 대선 이후에 뭔가 그 사람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뭔가 네.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고 10% 가까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향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가 막 기대되거나 그런 게 조금은 그 젓가락 발언 이후로는 좀 많이 상쇄됐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